30년간의 앙금입니다. 자, 이게 올해 추석 연휴 때는 아니고 지난해 추석 연휴 때 벌어진 사건인데, 자, 송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1년 전인 지난해 추석 연휴에 벌어진 사건인데요. 이 60대 남성은 본인을 찾아온 누나와 매형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말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요. 충남 아산의 자택에 오랜만에 누나 부부가 방문을 했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매형을 살해를 했고요. 누나한테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누나는 도망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. 결국 이 남성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아, 손 변호사님, 진짜 명절만 되면 전 이런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불안하거든요. 네, 오랜 기간 만나지 않다가 만나서 과거의 어떤 앙금 때문에 큰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요. 이번 사건도 그런 유형인데요. 30년 전에 생긴 일이에요. 그 당시에 이 60대 남성이 누나를 포함한 그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합의를 합니다. 뭐냐면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당시에 그 어머니의 전 재산인 800만 원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너무 작은 돈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나름 그래도 가치가 그랬겠죠. 지금과 다르니까. 예. 그래서 그때 그 800만 원에다가 자기 돈 합쳐가지고 군포에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. 이 남성이. 왜냐하면 다른 형제자매가 어머니 모시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남성이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겁니다. 또 그 후에도 이 누나 부부에 대한 불만이 특히 좀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뭐 부모 제사에 잘 참석도 안 하고 아이고. 또 자기를 별로 좀 도와주지도 않고 게다가 이제 매형이 또 특히 좀 나를 만나려 하지 않는 것 같다. 이런 느낌을 느낀 거죠. 서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2013년부터는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작년 추석 하루 전날 예. 만나게 된 거죠. 아하.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. 자, 일단 만났으면 물론 지금 손 변호사님 설명대로 과거에 그런 좀 섭섭한 일들이 있었더라도 네. 뭐가 됐든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. 참 좋게 풀었으면 될 텐데 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거죠? 네, 그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더 격해진 건데요.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다가 추가로 그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 상태에서 매형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걸 팔아서 누나도 좀 일부를 주고 내 용돈도 좀 주고 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격분을 해서 너가 잘 사는 꼴은 내가 못 본다라고 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가족 간 불화가 일어날 요소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족 행사 불참, 또 부양 의무 회피, 또 재산 분쟁가, 더군다나 또 잘 사는 누나 부부가 그거 얼마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야 그거 팔아서 누나 용돈 좀 주고 매형도 좀 챙겨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? 그러게요.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묶인 건데 또 생각해보면 어느 가정이나 한두 가지씩은 또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. 가족이라는 관계가 참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애정이 있기로 시작하면 그렇게 두터울 수도 없지만 또 반대로 서로들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또 30년 묵은 원한이잖아요. 지금 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생각을 했지만 또 피해를 입은 누나 부부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가족들은 의외로 이렇게 또 길기가 떨어지다 보면 서로 이거를 교류가 없으면 풀지를 못하고 3년을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 쌓아낼 수 있죠. 매형이나 누나 말을 들으면 다른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서로 왕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오랜만에 만난 상태에서 그냥 불 끓고 있는 영화에 불을 끼얹은 거죠. 자, 교수님. 어떻게 보면 그 매형의 그 한마디가 약간 트리거가 된 게 아닐까.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매형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일한 재산을 지금 그 돌봐준 아들한테 남기고 뭐 결국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럼에 있어서 뭐 내 마누라도 받을 그 몫이 있는데 왜 안 내놓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만일 매형이 가졌다면 뭐 내려간 김에 동생 처남을 붙잡고서는 그런 종류의 이제 한마디 정도를 저는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요. 보통 뭐 묵은 갈등들을 이렇게 명절 되면 다 털어놓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병리적 가족이니까. 그런데 30년 동안 계속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매형의 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. 부담은 나 혼자 다 떠맡기더니 이제 와가지고 재산 나누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권리만 찾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. 지금 무지하게 지금 끔찍합니다. 잔혹한 수법.
이었는데 흉기를 수십 번 아이고. 사용한 거예요.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필요 이상으로 비합리적으로 흉기를 많이 사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그 순간의 그 상태는 거의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을 잃은 이유가 이제 법정에서 아마 설명이 됐을 겁니다. 아마 술을 마셔서 만취해서 어쩔 수 없는 뭐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였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. 그게 아마 양형에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매형은 숨졌고 누나는 이제 많이 좀 다쳤습니다.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1심에서 징역 18년형이 나왔고요. 이게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기각돼서 2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이 유지됐습니다. 지금 교수님 이야기대로 당시 술에 취해 있었어요. 만취 상태였고 또 계획 범죄가 아니라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격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것이고요. 뭐 이른바 격정 살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피해자와 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. 즉 오. 살인 미수의 피해자 실제로 뭐 굉장히 좀 위험한 부위를 여러 차례 칼에 찔린 누나가 용서를 한 거죠.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고요.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했고 또한 친누나도 살해하려 했다. 게다가 이 누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죽는 걸 눈앞에 본 거거든요. 아이고. 네, 이런 엄청난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18년형을 선택했습니다. 야, 양 변호사님, 그 누나가 이런 동생을 용서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놀랍네요. 그게 가족이 가진 양가성이고 양면성인 아하. 거죠. 미워하면 한없이 미워하지만 또 미워하면서도 또 막상 극형에 처해진다는 생각을 하면 또 그걸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. 얼마나 누나의 마음은 심경은 복잡하겠습니까? 본인이 받은 충격도 있고 남편을 잃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또 그게 동생이란 말이에요. 그 동생이 또 쟤는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 거란 말이에요. 아하. 그래서 이 가족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, 진짜. 예. 자, 교수님,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이제 명절 때 되면 그동안에 쌓아던 걸 다 펑 하고 터트리는 게 이제 병리적 그 우리나라의 이 가족의 어떤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좀 이런 유의 뭐 사건들 좀 왕왕 접하셨죠. 명절만 되면 이제 건수들이 쫙 올라가죠. 폭력 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명 피해까지 뭐 가족 간에 이제 친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사회 문화를 좀 바꿀 때가 됐다. 명절에 꼭 가족이 모여야 되는가? 예. 네, 뭐 저는 야. 그런 좀 파격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모이고 싶은 사람들만 모이고. 자, 참고로 우리 교수님 그 아드님 결혼하셨잖아요. 며느리 얘기를 하시려고요. 며느님. 며느리 저는 2시간 만났습니다. 명절 때. 진짜요? 네, 빨리 나가라. 내 집- 오기는 오셨군요. 네, 오기는 왔는데 내 집 살림은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치울 거니까 나가라. 그래서 세상에. 내쫓았습니다. 네. 송 기자, 이 신혼 3개월 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굉장히 MZ 세대의 그런 걸 잘 이해하시고 훌륭하십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쫓겨나고 싶습니다. 네. 뭐라고요? 저희도 쫓겨나고 싶습니다. 쫓겨나고 네, 싶다고? 네, 빨리, 지금 빨리. 어머니 보고 계시죠?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거 뭐 좀 심각한 사안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